자신의 감정을 깨달은 남자가 정작 고백은 못하고 질투만 하는 사이 절친이 먼저 고백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은 드디어 은호를 향한 마음을 자각했지만 과거 파혼의 상처 때문에 망설입니다. 그 사이 절친 성재는 은호에게 진심을 고백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지역은 타이밍을 놓치며 질투에 휩싸이죠. 은호는 두 남자의 엇갈린 태도 속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한편 성희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간이식이 필요한 성희는 은호에게 집착하고 영란은 어머니의 서류를 발견하며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죠. 지역의 사업에도 투자자 이탈로 위기가 찾아오고 성재의 투자 제안을 거절하며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상철이 우연히 지역의 사업장을 찾아가며 부자 화해의 기회가 찾아오고 강호도 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가족으로 돌아오려 애씁니다. 과연 지역은 은호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성희의 계획은 성공할까요? 그리고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은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삼각관계의 결말, 숨겨진 비밀의 폭로, 그리고 가족 간의 화해까지 모든 갈등이 한 번에 터지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신의 감정을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더 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지역이 바로 그랬죠. 동업을 시작한 뒤로 매일 얼굴을 맞대야 하는데 지역은 은호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도 은호의 눈과 마주치면 괜히 시선을 돌렸고 함께 현장을 다녀와서도 먼저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은호가 말을 걸면 응하고 어색하게 대답하거나 아예 서류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대화를 회피했죠. 이런 지역의 태도에 은호는 점점 지쳐갔어요. 고백을 거절당한 것도 서러운데 이제 와서 자신을 피하듯 대하는 게 은호에겐 더 큰 상처였습니다. 동업 파트너로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죠. 차라리 예전처럼 당당하게 구는 게 나았다고요. 그렇게 서먹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어느 날 성재가 카페를 찾았습니다. 은호는 성재와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 만에 편안한 웃음을 되찾았어요. 성재는 은호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챘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기분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재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다음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요.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다는 말과 함께요. 은호가 망설이자 성재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친한 선후배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야.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같은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문제는 이 대화를 지역이 고스란히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실 안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지역은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성재의 다정한 말투, 은호의 밝아진 웃음소리. 그 모든 게 지역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지역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자신은 제대로 말도 못 걸면서 성재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데이트 약속까지 잡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역은 은호에게 거절당한 사람이었고 지금까지도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비겁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성재가 돌아간 뒤 지역은 용기를 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역은 은호에게 다가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요한 고객의 전화였죠. 29가구 인테리어 계약 건으로 급하게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역은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보니
은호는 이미 카페 안쪽으로 들어간 뒤였죠. 지혁은 한숨을 내쉬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또 놓쳤어요. 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은호와 성재가 함께 웃는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이러다 정말 은호를 잃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죠. 한편 그 시각 은호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이상한 태도가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자신을 피하는 걸까요? 은호는 베개를 꼭 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지역 선배는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은호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누군가가 은호를 향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을요. 은호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있던 사람, 바로 성희였습니다. 성희는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었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간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이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성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성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은호만 떠올랐습니다. 병원을 나선 성희는 곧바로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지난번 건강검진 이후로 몸은 괜찮은지, 요즘 일은 잘 되어 가는지 물었죠. 은호는 성희의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왜인지 모르게 성희는 자꾸 자신에게 깊이 관여하려는 느낌이었거든요. 성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맛있는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요. 은호는 거절하기 어려워 어물쩍 대답을 흐렸지만 성희는 이미 약속을 확정한 것처럼 밝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박영란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성희가 평소와 다르게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가방을 챙기면서 몇 번이나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은 분명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죠. 영나가 어디 가시냐고 물었지만 성희는 그냥 볼일 좀 있어라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성희가 나간 뒤 영나는 묘한 불안감에 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요즘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방 안을 둘러보던 영나의 시선이 책상 서랍에 멈췄습니다. 서랍을 열자 병원 서류가 보였어요. 간 기능 검사 결과지, 이식 상담 예약 확인서. 영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왜 말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런데 서류 밑에서 또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사진이었죠.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영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오빠 지환이 일하는 곳, 그 카페 매니저였습니다. 사진 뒤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혈액형. 영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혈액형까지 적어놓다니요. 영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의 병, 간 이식, 그리고 이 여자.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머니가 이 사람을 향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였죠. 영란은 휴대폰을 꺼내 지환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오빠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죠. 이 이야기를 지환에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환은 그 카페에서 일하고 그 여자와도 알고 지내는 사이잖아요. 게다가 이건 영나의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혹시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영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빠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하지만 영나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곧 모두에게 드러날 운명이었고, 그때가 되면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또 다른 곳에서는 지역과 성재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기, 상철은 또 다른 재취업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면접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필기시험은 합격했지만 실무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죠. 상철은 지친 발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문득 어떤 건물 앞을 지나게 됐어요. 상철은 무심코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발걸음이 멈췄죠. 간판에 적힌 회사 이름이 낯익었거든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상철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기억이 났죠. 지난번 편의점에서 마주쳤을 때 지역이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곳이 혹시 지역이 일하는 곳일까요? 상철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아니면 들어가 봐야 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던 상철은 결국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요. 복도를 따라 걷다가 유리문 너머로 작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철은 지역을 발견했어요. 지역은 고객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와 진지하게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자재 샘플과 도면이 펼쳐져 있었고, 지역은 하나하나 설명하며 고객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죠. 상철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생기 있어 보였죠. 고객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자신감 넘쳐 보였고, 무엇보다 일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상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상담이 끝나고 고객이 나가자 상철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아들과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상철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지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거든요. 아버지, 그래. 내가 여기서 일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잘 지내냐? 지역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상철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은 괜찮고? 왜 오셨어요? 지역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냉랭한 건 아니었지만 거리를 두려는 게 느껴졌죠. 상철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진심으로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줄 몰랐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다고, 과거에 내 꿈을 무시했던 것이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런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할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철은 이렇게 말했죠. 아냐, 그냥 지나가다가.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그럼 일 열심히 하고는 사무실을 나섰죠.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상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한 걸까요? 왜 아들 앞에만 서면 이렇게 어색해지는 걸까요? 분명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지영 역시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아버지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표정을 봤죠.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지역은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어요. 언젠가는 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죠. 지역은 고개를 돌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이들 부자가 진심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그런 시기에 성재는 은호와의 약속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성재는 은호를 한강변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통유리 너머로 강물이 보이는 자리였죠. 은호는 분위기에 압도되어 조금 긴장했습니다. 성재가 이렇게까지 신경 쓴 자리를 마련할 줄 몰랐거든요. 식사를 하는 동안 성재는 은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요즘 일이 어떤지, 동생과는 관계가 나아졌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은호는 오랜만에 편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성재는 진지하게 듣다가 때로는 위로를 건네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었죠. 디저트가 나온 뒤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성재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말을 이었죠. 사실 나는 9년 전부터 너를 마음에 담아뒀어. 그때는 내가 결혼한 상태였고 너도 지혁이를 좋아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묻어뒀던 거야. 은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성재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다시 은호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여전하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지금은 은호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은호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고 싶었다고요. 은호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성재는 손을 들어 은호의 말을 막았어요. 오늘 당장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내 마음만 받아줘. 시간을 가져도 괜찮으니까. 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지역을 향한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성재까지 이렇게 나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수정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수정은 놀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조언했죠. 성재는 좋은 사람이고 은호를 진심으로 생각한다고요. 반면 지역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있잖냐고요. 수정의 말을 듣던 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지역은 자신을 피하기만 했으니까요. 한편 이 소식은 수정을 통해 지역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 나온 수정이 무심코 말했거든요. 은호가 어제 성재 본부장님한테 고백을 받았다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정식으로 말이에요. 수정은 단순히 놀란 마음의 한말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지역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역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성재가 먼저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진심을 담아서요. 자신은 뭐 했나요? 타이밍만 놓치면서 질투만 하고 있었잖아요. 지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안에 은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야 했어요. 정보아와의 파혼 이후 사랑이 두려웠지만 이대로 은호를 보내는 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역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은호에게 문자를 보냈죠. 저녁에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지역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에게서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죠. 지역은 조급해졌습니다. 혹시 성재와 함께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이미 답을 정한 건 아닐까요? 지역은 카페로 직접 찾아갔어요. 하지만 은호는 이미 퇴근한 뒤였습니다. 수정이 말하길 본부장님이 데리러 왔다고 했죠. 지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 놓쳤어요. 또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지역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은호에게 문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긴 문장을 타이핑했죠.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결국 지역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문자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역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은호 역시 지금 이 순간 성재의 고백과 지역을 향한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바로 그때 지역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투자자로부터였어요. 지역은 전화를 받으며 밝게 인사했죠. 계약금 입금 일정을 확인하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투자 철회였어요. 다른 곳에 먼저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였죠. 지역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미 구두 합의까지 끝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투자자는 단호했어요.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상 구속력이 없다는 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역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이미 29가구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거든요. 계약금도 받았고 자재 발주도 절반 이상 진행했어요. 지금 투자가 끊기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었죠. 위약금도 위약금이지만 사업 초기에 신뢰를 잃는 건 치명적이었으니까요. 지역은 급하게 은행 대출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 담보도 부족한 상태로 거액을 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며칠간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결과는 비슷했죠. 조건이 까다롭거나 금리가 너무 높거나 아예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지역은 사무실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러다 진짜 다 망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인데 이렇게 끝날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성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성재는 지역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역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지역은 처음엔 괜찮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성재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투자가 무산됐다는 소문을 업계에서 들었거든요. 성재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자신이 투자하겠다고요. 조건 없이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다고요. 지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 도움은 받고 싶지 않아. 성재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 거절하냐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아냐고 따져 물었죠. 하지만 지역은 단호했습니다. 친구의 돈으로 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어요. 성재는 답답했습니다. 지역의 고집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게 다 은호 때문이냐? 성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자신이 은호에게 고백한 게 문제냐고,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도움을 거절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성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사업도 은호도 다 놓치고 싶어? 지역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성재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성재의 돈을 받으면 은호 앞에서 더욱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은호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성재에게서 상황을 들었다고 했죠. 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냐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냐고요. 지역은 괜찮다고 했어요. 곧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은호는 지역의 표정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요. 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동업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 그럼 선배가 성재 본부장님 도움도 받기 편하실 거 아니에요. 지역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과 성재의 갈등 이유를, 그리고 그 중심에 은호가 있다는 것까지요. 지역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은호는 이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라고요. 은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은호는 지역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로요. 한편 그 무렵 순이는 강호를 찾아갔습니다. 강호는 친구 집에 얹혀 지내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다며 연락도 끊고 지냈죠. 순이는 아들을 보자마자 한마디 했습니다. 누나한테 가서 사과하라고요. 제대로 진심으로요. 강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사과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자신이 은호에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입양하라는 사실을 들먹이며 상처를 줬고 키워준 돈을 내놓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은호가 용서해 줄까요? 순이는 강호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피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쌓아온 시간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라고요. 은호가 강호에게 얼마나 좋은 누나였는지 기억하라고요. 강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호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며칠 뒤 저녁 강호가 카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은호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문을 나서려다 동생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죠. 강호는 은호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내가 정말 잘못했어.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생각했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말했습니다. 누나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입양이든 아니든 은호는 자신의 누나라고,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쉽게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강호는 알까요?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강호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동생이 되겠다고, 누나 없으면 자신은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때 순이가 나타났어요. 은호와 강호 사이에 서서 두 남매를 번갈아 바라봤죠. 엄마가 너희 둘 다 키운 이유는 가족이 되라고 그런 거야. 순이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함께 밥을 먹고 자란 사이잖냐고, 그게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은호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강호를 일으켜 세우며 꼭 안아줬죠. 강호도 누나를 껴안으며 울었어요. 두 남매는 오랜만에 진짜 남매처럼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지환과 영나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지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감시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었죠. 두 사람은 만화방에 가기도 하고 조용한 카페에서 웹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영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가족들을 만나보고 싶다고요. 지환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다고 했죠. 지환은 기뻐했습니다. 영나가 자신의 가족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좋았거든요. 조만간 집에 초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성희는 분노했습니다. 영나를 방으로 불러들인 성희는 차갑게 물었어요. 재벌 3세도 아닌 운전기사 집안을 왜 만나려고 하냐고요. 영나가 지환을 좋아한다고 말하자 성희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랑 어울릴 애가 아니야. 영나는 상처받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이랬죠. 자신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처럼 살길 바랐어요. 영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환에게 문자를 보냈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다음 날 은호는 환하게 웃으며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강우와 화해한 뒤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가족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어요. 은호는 오랜만에 여유 있게 손님들을 맞이하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지혁은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쳐있던 은호가 이렇게 밝아진 걸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혁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죠. 저렇게 웃는 모습 오랜만이네. 하지만 지혁이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희는 은호를 향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었죠. 성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경고를 받았거든요. 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니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죠. 성희는 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날 저녁 성희는 은호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성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마침내 성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내가 내 딸이야. 은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성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죠. 성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오래전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다고요. 은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바로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영나였어요. 영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 하시는 거예요? 성희가 놀라 돌아봤어요. 영나가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나의 얼굴은 창백했죠. 성희는 당황하며 일어섰지만 영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영나는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가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은호를 찾은 거라는 걸 자신도 알고 있다고요. 은호는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성희는 영나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은호 혼자 남겨진 채로요. 은호는 테이블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가 되지 않았죠. 한편 영나는 집으로 돌아온 뒤 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환은 영나의 울먹이는 소리에 깜짝 놀랐죠. 영나는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큰일이 생길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요. 지환은 당장 어디 있냐고 물었고 영나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지환은 형 지혁에게도 연락했어요.
상황이 복잡하니 같이 가자고요. 지역은 동생의 다급한 목소리에 의아했지만 곧바로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 무렵 지역과 성재는 또 다른 충돌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업 관련 회의 중이었어요. 성재가 투자를 고집하며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지역의 사업이 무너질 거라고 말했죠. 지역은 참고 있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은호 문제도 사업 문제도 모두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고 소리쳤어요. 성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다 떠안고 살 거냐고, 친구가 돕겠다는데 왜 자존심만 세우냐고 따졌죠.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다 결국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성재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지역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성재는 차를 타고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지역과의 우정도 은호도 모두 포기하는 게 나을지 모른다고요. 너무 지쳤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상철은 카페 근처를 지나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성희와 은호가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성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상철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대화가 끝난 뒤 은호가 혼자 남겨진 걸 본 상철은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은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 여자가 은호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상철은 복잡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건 아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았어요. 은호는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걷고 또 걸었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성희가 진짜 어머니라고요. 게다가 간이식 때문에 자신을 찾았다고요. 이 모든 게 현실인가요? 은호는 골목길 모퉁이에서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 번에 몰려왔죠. 지역의 어색한 태도, 성재의 고백, 사업 위기, 그리고 이제 자신의 출생 비밀까지요. 은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 은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은호를 발견한 사람은 지역이었습니다. 지환의 전화를 받고 달려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은호를 발견한 거죠. 지역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지나가야 할까요? 하지만 은호의 떨리는 어깨를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역은 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어 은호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멈췄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여기 있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은호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지역을 바라봤죠. 지역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거리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말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지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 진짜 많이 좋아. 과거의 두려움도, 자존심도, 타이밍도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은호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보화와의 파혼 이후 사랑이 무서웠지만 은호를 잃는 게 더 무서웠죠. 은호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선배는 왜 이제야?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바랐는데 지역은 계속 피하기만 했잖아요. 은호는 지역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너무 기뻤습니다. 오래 기다린 고백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골목길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하지만 모든 걸 이해하며요. 한편 지환과 영란은 성희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영나가 어머니의 계획을 모두 말렸어요. 은호에게 간 기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죠. 지환도 옆에서 영나를 지지했습니다. 성희는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지만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만 생각했던 거죠. 성희의 계획은 그렇게 무산됐습니다. 은호는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지만 간 기증은 거절했어요. 용서보다는 거리를 선택한 거죠. 성희와 딸로 지내는 것보다 지금의 가족, 순이와 강호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상철은 지역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요. 상철은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사는 게 맞았어. 상철은 과거에 지역의 꿈을 무시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아들이 건축을 공부하고 싶어 했을 때 현실만 강요했던 자신을 반성했죠. 이제야 보니 지역은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지역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마주했습니다.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죠. 부자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재는 은호의 선택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카페를 찾은 성재는 은호에게 말했어요. 지역과 잘 되길 바란다고, 그게 자신의 진심이라고요. 성재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행복해, 그게 내 바람이야. 성재는 지역과의 우정도 회복했어요. 사업 투자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서 진행하기로 했죠. 친구로서가 아니라 투자자로서요. 지역도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지역은 작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성재의 투자와 다른 투자자들까지 합류하며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29가구 인테리어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은호와의 동업도 3개월을 넘어 계속 이어지게 됐죠. 봄날이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지역과 은호는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은호도 환하게 웃었죠. 강호는 카페에서 진지하게 일하며 누나를 돕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두 남매를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상철과 다정도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죠. 영나와 지화는 여전히 만화방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고 수비는 유튜브 채널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용기 있는 선택을 했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화려한 날들이었죠. 여러분은 이 예상 스토리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지역과 은호가 진짜 이렇게 이어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희와 은호의 관계는 정말 이렇게 끝날까요? 실제 방송에서는 어떤 놀라운 전개가 펼쳐질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예상 전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드라마 예상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